코스피 연말 랠리의 가능성, 미국과 다른 4가지 조건. 상황 먼저 브리핑 할게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 미국 증시는 당일에 바로 S&P 500은 마이너스 2.5%, 나스닥은 마이너스 3.36% 하락했고, 그리고 이틀째인 오늘 새벽에도 S&P가 마이너스 1.06%, 나스닥이 마이너스 1.73% 떨어졌는데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금리 발표 당일인 어제 마이너스 0.33% 떨어졌는데 이것도 플러스 전환했다가 막판에 기관들이 쏟아내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이고, 이틀째인 오늘도 견조하죠. 0.83% 올랐습니다. 플러스로도 시작했고 잠깐 떨어졌다가 그냥 쭉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의 낙폭에 비해 한국이 견조한 것은 사실이죠. 무엇이 미국과 달리 한국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조건을 찾아볼 수는 있겠죠.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코스피 뒤에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말 산타랠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집 나간 외국인 돌아오다. 지난 10월에는 외국인들이 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11월 들어서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영현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외국인이 나간 만큼에 비하면 5조 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유가증권을 보시면 됩니다. 즉 코스피에서 2021년 외국인 보유 금액은 738조 원이었고 2022년 9월 외국인 보유액이 522조 원으로 200조 원이 넘게 이탈을 한 겁니다. 이 지표는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인데 이 나라 지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이 나라 지표를 치고 들어가셔서 이제 금융위원회 자료이기 때문에 지표 보기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부처별 영역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 기관에 보시면 금융위원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밑에 쫙 나오거든요. 금융위원회 빨 그 자료들이. 그럼 여기서 외국인 증권 투자 현황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9월 달까지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숫자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10월이랑 11월 달이 누락이 되잖아요. 그때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그냥 여기 코스피 외국인을 클릭을 딱 하시면은 1개월에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지난 3개월간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보이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공부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외국인들이 나갔던 이유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환율이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달러화의 오름폭입니다. 작년 3월부터 이렇게 많이도 올랐습니다. 반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 역시 환율이죠. 이게 바로 산타랠리의 가능성의 두 번째 조건인데, 달러 약세가 추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최상단에 머물러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면서 하방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갈지 아니면 또 오름세를 보여줬다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결국 달러가 내려오면 빠졌던 200조 원의 외국인이 코스피로 컴백홈 하지 않겠는가. 앞서 말했듯이 10월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3조 원입니다. 2021년 대비 이탈된 자금은 200조 원입니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최근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지난달에 어떤 종목 위주로 매수를 했나? 10월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담는 섹터는 반도체와 2차전지와 전기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 2차 전지는 현재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처럼 공급망 구축, 즉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도 엇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3사 이외에도 소부장 업체 및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혹은 이미 지금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부상의 근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의 무게중심이 TSMC에서 삼성전자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추정입니다. 추정일 뿐이긴 하지만 TSMC는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발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TSMC에서 삼성전자로 자본이 이동하는 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비메모리와 첨단 공정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주도를 하게 된다. 오해가 있는 것이 백악관 공급망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을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기술의 격차를 싫어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도 최대 수출국을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즉, 세 번째는 여전히 건재한 중국 시장입니다. 물론 비메모리 첨단 공정에서는 중국 시장 수출이 미국의 칩4 동맹으로 축소는 되겠지만 메모리에서는 여전히 중국 시장은 건재하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애초에 수출 비중이 비메모리보다 메모리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상황만 좋아지면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가 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연말 랠리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차이나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중국의 시장이 최근 3일 연속으로 급등을 하고 있죠. 오늘 하루만 항생지수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근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수입 증가, 하늘색이 수출 증가를 가르치고 있고 회색이 바로 무역 수지입니다. 한국의 수출액 감소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국가는 바로 중국과 중남미 신흥국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가장 큰 것이 중남미라는 걸 알 수 있죠. 중남미 국가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입 증가를 늘렸고, 또한 중남미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자동차 및 반도체 등의 수출도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이 자료는 수출입 동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출입 동향을 찾는 방법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뉴스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브리핑 룸에 들어가면은 전체 보기를 하셔서 검색창에 수출입 동향을 검색하시면은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클릭을 하시면은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한국 수출입에 대한 통계가 국가별로 항목별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혹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앞으로 대중국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중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도시 봉쇄와 부동산 위기, 미중 갈등, 기업 규제 등을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경기에 악조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가장 기대되는 상황이 변화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았다는 거죠.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진핑 3기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경기 부양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에 최대 교역국인 한국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 시장과 대조적으로 중국 시장은 3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이번 위기도 역시 중국에 의해서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근거로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해봅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한국 주식은 현재 싸다는 거죠.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회사라는 확신이 든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확실하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